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남국식 공정은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했어요.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리자문위 결정 이후 하루 만에 SNS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일단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명 공고에는 분명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윤리자문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윤리자문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리자문위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는 진실성이 없다라는 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저희를 수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라는 게 사실 쉽게 나는 결정이 아닌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입니까? 네. 윤리자문위는 활동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총 7차례 이 회의를 한 끝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공고를 결정했습니다. 예. 우선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 기간에 코인 거래가 잦았던 점, 그다음에 국회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을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동문서답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임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을 확인했는데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 정도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김 의원이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상임위 때만 200회가 넘는다면 다른 활동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회피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윤리자문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 김 의원이 거래소 계좌에 있던 90억여 원을 코인으로 샀다가 며칠 뒤 이듬해 1월 코인 50억 원어치를 팔아서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의도적으로 이 재산 신고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앞서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다른 여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도 수백 회씩 거래한 기록이 있고 또 누적 합산하면 금액이 수십억이 되는데 이 경우는 김남국 의원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권영세, 김홍걸 의원의 경우 수천만 원 규모의 자산을 수백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다 보니 이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수십억, 십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은 현금화가 가능한 보유액 자체가 99억 원에 달한 적이 있고 상임위 도중 거래만 200차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서 두 의원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게 윤리자문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의 경우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가 자문위 활동 기간이 연장된 뒤에야 제출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남국식 공정에 대한 느낌표는 제명된 공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어느 순간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이 불리한 순간엔 어김없이 공정이라는 표현을 꺼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제명된 공정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천공 아닌 풍수학자입니다. 예,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이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네, 풍수학자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견인 교수라고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간 CCTV를 분석한 경찰이 천공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죠. 이후 조사 결과 백재권 씨의 방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얼굴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얼굴은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염이 좀 닮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도 이 수염 때문에 총공을 끌어들여 엉뚱한 의혹을 제기한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풍수학자는 왜 공관을 방문한 겁니까? 저희가 대통령실과 당시 방문 과정에 관여했던 여권 관계자를 취재를 했는데요. 예. 이 그분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TF에서 전통 문화인 풍수 지리학적 견해를 듣기 위해서 그 분야의 권위자인 백 교수의 방문을 요청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관저 위치는 경호와 안전, 이전 비용, 집무실과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재권 씨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관저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견이 참고만 됐지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백재권 씨는 윤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인가요? 네, 2017년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이른바 동물 관상을 봐줬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이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부부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자신이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김정숙 여사죠. 김정숙 여사를 직접 만나 관상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여야 유력 인사를 다수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민주당은 지금 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여당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총공안인 풍수학자에 대한 느낌표는 국민이 경고할 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청와대 이전 관련 자문위원이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풍수상 청와대 관저를 옮기라는 조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원했다라고 말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부정확한 근거로 천공 개입설이란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나 또 대선 내내 무속 논란에 홍역을 치르고도 국가 중대사에 굳이 풍수학자를 끌어들인 여권 모두 국민 입장에선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